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2018년 4월 27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년 전 오늘이요 무척이나 특별했던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서 도보다리를 거니며 정담을 나눴던 바로 그날이죠. 3년 전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요.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큰 기대에 부풀었는데 하지만 지난 3년이 참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막을 내린 뒤에 북미 갈등과 개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까지 악재가 잇따르면서 기대는 차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오늘 남과 북 모두 조용합니다. 하지만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는 길이죠. 하루빨리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4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요끈, 캐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풀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 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 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각에 싸도 좋아. 띵동, 이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은요.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진행이 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영양 산나물 축제가 해마다 이맘때쯤에 열렸죠.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탓에 잘 열리기가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영양축제관광재단 이재희 사무국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면요. 오는 네. 일요일에 새로운 당대표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회도 남아있고요. 네네. 네. 이미 지난 월요일에 한 차례 지상파에서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이번엔 또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네. 두 번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사실상 내일부터 투표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투표 구성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역할이 뭐 45%, 40% 중요하고요. 당장 내일부터 투표가 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대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당원 5%, 네. 국민 여론조사 10%.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씩 역할은 다르지만 90%가 당심이고요. 네. 10%가 민심인 셈인데 이건 뭐 이제 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룰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리당원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의원들을 들여다보면 대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민주당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기반을 이제 다진 분들로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조직이라는 측면에 이제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조직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누가 또 이제 친문 그룹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번 그 당대표 선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이제 3파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순으로 보면은 1번이 홍영표 후보, 2번이 송영길 후보, 3번이 우원식 후보인데, 네. 이 세 명이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사실 원내대표 선출 때는 이 구도가 좀 명확했어요. 그랬죠. 그러다 이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출연했고 친문이 됐고요. 네. 예, 당시에 박완주 의원이 이제 떨어졌는데 네. 친문이 됐다. 그런데 이제 친문이든 비문이든 지금 재보선 참패에서 이제 얻은 교훈,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쇄신이 중요하다. 더 이상 이제 이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에 왔다. 이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제 앞바퀴는 민생이고 뒷바퀴가 개혁이다. 민생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쇄신안들을 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당대표. 지금 첫 번째 토론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키워드는 조금씩 다릅니다. 홍영표 이 후보의 경우에는 당정청의 단결이 필요하다. 네. 문재인 정부와 당이 임기 끝까지 내년 대선까지 정말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영길 후보는 혁신, 또 혁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원식 후보는 이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답게 민생개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구호는 다 다르지만 토론을 하다가 보면요.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차별화가 별로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송영길 후보가 처음에 세게 들고 나온 공약은 자,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지금처럼 대출을 묶어서 해야 되겠느냐. 네. 오히려 한 90%까지도 이 대출 한도를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극으로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톤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명의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 민생 대안들, 백신 관련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수렴해가요. 네. 이 송영길 후보는 또 이제 중국, 러시아 주로 이제 그 동구 관련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 외교 분야에 자신 있어 하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이재명 경기지사 말처럼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그 와중에 방역 당국은 우리는 더 이상의 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이미 9,900만 명분이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선 계약고만으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푸트니크 V의 이제 굳이 필요성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 대목은 또 조금 처음에 강하게 이야기하던 어조와 네. 조금 이제 톤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문 거리두기로 승부수를 좀 띄운 모습이었는데 점점 좀 그게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 명 중에 누가 친문이고 친문이 아닌지도 이제 구분이 어렵습니다. 네. 애초에 사실은 홍영표 후보 정도가 좀 친문계에 가깝다. 네. 셋 중엔 되게 친문이라 그랬는데 친문 정통파니까. 네네. 네, 근데 초기 언론에서는 아니다 또 송영길 후보가 친문이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가 비문이다 이랬어요. 네. 네. 우원식 후보가 또 팔적 뛰었습니다. 네. 아니 내가 원내대표까지 지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 내가 친문이 아니면 누가 친문이라는 거야. 네. 세 명이 다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 성향들이 다르고 이 워낙 다선 의원들이고 중진들이니까 캐릭터가 다를 뿐이지 네. 사실 문재인 정부와 또 이렇게 결을 다르게 하는 각을 세우는 후보는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만 특성들을 보면 호남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강세라고 본다면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탄탄하게 다져온 이 송영길 후보 아니겠느냐 이런 쪽이고요. 네. 친문 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임기 말까지 이탈 없이 함께 가는 것을 원한다면 또 홍영표 후보가 다소 유리하지 않겠는가? 또는 이게 뭐 친문 비문 이런 이제 계파 논쟁 없이 가려면 오히려 이 중간에서 균형 잡는 우원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다 이제 이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뽑힐 때는 이거 정말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은 친소관계에 의해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평소에 뭐 친문 비문 계파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당심의 쏠림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마다 조금씩 해석은 다르지만 대략 이제 송 후보가 다소 유리한 가운데 이 홍 후보와 우 후보가 막판에 이제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느냐가 변수를 가릴 수도 있다. 지금 일단은 뭐 일요일이면은 5월 2일이고요. 네.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면 이제 조용하게 한 사흘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한번 송 네. 후보가 우세한 가운데 막판 뒤집기의 변수는 남아있다. 이 정도의 가정을 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은 이제 쇄신이야 아니냐 네. 정말 달라진 게 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은 질서정연하게 원내사령탑을 선출했고 신임 당대표까지 선출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대표를 뽑고 나서요. 근데 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인 윤호중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또 당대표까지 친문이 된다면 쇄신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친문이고 누가 친문이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강력하게 너무나 과도한 친문 원내대표, 친문 당대표가 되면 이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네. 선거 지고 나서 그것도 이제 친문에 대한 구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바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 후보 중에서 지금 당의 기류는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자, 정부는 지금 임기 말이니까 이제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당은 지금 180석 가까이를 처음에 얻었다가 네.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의석수를 과시하는 가운데 네. 4년 임기 중에 1년이 갔잖아요. 네. 4분의 1 보내고 4분의 3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은 이제부터 힘을 써야 하는데 정부와 결이 좀 다르더라도 할 수 없다. 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청 분리 이게 항상 임기 말에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류를 아주 이렇게 기치로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당대표 3명도 다 문정부와 함께 간다고 하지 문정부와 달리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누구라도 되고 나면 지금 이번 그 당대표는 사실상의 킹메이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킹메이커를 만들기 위한 내부 이제 이 대선 레이스 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뭐 쉽지 않지만 네. 한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3 후보 추대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바빠서 9월부터 경선이 시작되게 되면요. 지금 현재 대권 주자는 뭐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이 1강 이재명 경기지사. 네. 그다음에 이제 좋게 평가를 해줘서 이중은 모두 다 총리 출신입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이게 두 명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호남표를 가지고 경합을 벌일 것 같아요. 네. 그 외 제3주자로 지금 거론되던 인물이 유시민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안 나온다고 최근에 또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네. 나 좀 내버려 둬라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 여기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려오는 게 이광재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네. 이런 정도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지금 어떻게 굴러갈까 하는 가운데 지금 해외로 나갔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조금 복잡하게 주목되고 있는데 우선은
당대표가 누군가로 결정이 된 이후에 노선이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5월 2일 누가 되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네. 민주당 내 대선에 대한 기류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은 계속 복잡한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딱 이 시간에 물었던 질문 그대로 다시 여쭐게요. 네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또는 합당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주일 전에는 오리무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냥 혼돈입니다. 혼돈. 오리무중에 그런데, 이어 혼돈. 네. 네, 혼돈인데 사실은 가닥이 좀 잡히고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에게 칼자루가 있어요. 네.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당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구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결정하면 뭐 즉시라도 간다.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인데. 네. 안철수 대표가 이거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를 했어요. 네. 당원들을 이제 만난다는 전제하에 요게 이제 주말에 끝났거든요. 네네. 23일까지였죠. 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굳이 당원들을 만나봐야 당심을 알 수 있나? 왜냐하면 지금 거대 정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고 네. 국민의당은 큰 당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역구가 다 있지도 않아요. 네네.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2016년 이 총선 때 국민의당과는 다른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의석 3석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결정이 곧 당의 결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와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언론의 질문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합당에 찬성하는 당원도 있고 반대하는 당원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걸 확인 못해서 지금 한 2주의 시간을 재보선 후에 보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이 가볍고 민망한 이야기고 뭔가 이제 큰 뜻을 좀 보여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현재 태도와 이 발언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합당하기 싫다는 게 아니냐. 그게 정확한 속내 아니냐. 네. 왜냐하면 두 개의 길이 지금 앞에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라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신당 창당 말씀하신 건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신당을 창당할지는 미지수지만 네. 이걸 우리가 계속 부르는 용어로 이제 정치 공간으로 비유를 한다면 네. 하나는 제3지대가 눈에 보이고 있는 거고 네네. 하나는 보수 진영의 플러스 알파로 중도가 묻어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네. 후자가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번 재보선 때 썼던 방법이죠.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라는 국민의힘 조직력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함께 이루어주면서 중도의 표몰이를 그래도 끝까지 아름다운 단일화로 유세를 거들었죠. 네. 하지만 이제 합당한다 하는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중도 세력으로 이 전체 몸통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3지대에서 네. 윤 전 총장과 함께 자웅을 겨뤄보는 게 더 정치적 체급도 높이고 더 올바른 승부수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도는 원래 나의 지역이었소. 당신이 뒤늦게 들어오겠다면 한번 우리가 이제 경쟁과 협력을 모색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선도적인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두 개 다 포기하기가 너무 애매하니 안철수 대표는 이 상황, 합당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더 끌고 갈 것 같은 것이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흡수통합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흡수통합은 못 되겠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그런데 합당 약속을 한 번 있으니 합당을 하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이 좀 약간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금방 합당할 것처럼 하더니 우리가 내부 결의도 하고 통합도 약속하고 러브콜도 보내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자 이제 30일에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네.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내대표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당대회를 꾸리는 일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가 공석이니까요. 네. 당대표를 이제 뽑으면서 킹메이커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전후에서 빨리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처리돼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세워놨는데 그 이후에 합당합시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뭔가 지분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자리와 지분을. 네, 국민의힘이 30일에 의원총회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맞습니다. 합당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결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주호영 권한대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또다시 원내대표에게 이 전권이 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고 물론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 중에 여기는 사파전입니다만 이 대목에서 이제 뭐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을 거부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원만하게 수습을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좀 안철수 대표에게 이게 목을 메고 끌려가는 형국이 되면서 조금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취약한가 하는 또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지금 이 재보선 전부터 그렇게 안철수 대표와 뭔가 이야기를 해온 것 같더니 이제 보니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 숙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합당의 산을 넘으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이 남아 있는데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하나는 인물, 누가 대권 주자냐, 네. 국민들이 늘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는 조직, 얼만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이제 크게 양대 진영들이 그 조직 구축을 해왔던 거죠 현재까지. 네. 세 번째는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시대 정신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번 대선 2022년 대선의 주요 이슈, 국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야권은 인물과 조직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결합될 것인지를 안철수 대표를 놓고도 1단계 결합도 지금 쉽지 여러 가지 않은데, 네. 예, 장애인을 만나서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게 과연 되긴 되겠나 하는 또 이제 우려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사이에 또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복당을 하고 싶은 복당을 해야 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있고요. 네. 역시 대권 주자입니다. 또 이제 이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 놓고도 지금 당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당을 역비판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고요. 이 복잡성이 아주 높은데 당 안에 있느냐 당 밖에 있느냐의 문제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제주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원희룡 지사와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네. 만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 지사가 이제 제주지사니까. 네.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도정과 방역이 바빠서 늦었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두 사람이 당에 대한 걱정을 함께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네. 네. 재보선에선 이겼는데 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기사화가 되자마자 지금 장제원 이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이 두 사람을 또 아주 맹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조금 또 이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이 잘 돌아가는데 관심 끝이지 왜 이렇게 당에다가 또 이제 해악질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네. 하는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부에 있을 때도 장제원 의원하고는 계속 부딪혔거든요. 네네. 나가자마자 또 설전이 벌어진 게 조금 이렇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흘러간 이렇게 비속어이자 일본어를 쓰시나 하는 꼬북 논쟁을 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전히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내는 다 있어요. 정치적인 속내는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치적인 전략이나 전술은 항상 실패해왔기 때문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설전, 이게 국민의힘에게 과연 어떤 딜이 되겠는가 네.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통합 합당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장제원, 김종인 이 두 정치인들의 이 말싸움도 참 좋은 게 아닌데 그러네요. 여야 정치권이 이슈별 격돌도 아주 팽팽해요. 네. 코로나19 백신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정치적 공방이 아주 치열한데 이게 또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네네. 이게 원래는 정치 공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백신 계획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세우고
또 이제 문제는 이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이 함께 뛰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지난주까지는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 때문에 지금 야당이 재미를 좀 봤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네. 네, 매주 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뚝 떨어진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뭐냐? 이 백신 피로감,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들 상황에서 너무 야권이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백신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해서 이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이게 좀 민주당과 방역당국이 좀 상당히 이제 깨림칙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백신 거지냐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네. 아니 백신이 부족하면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맞는데 왜 저렇게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백신을 이제 구걸해야 되는 나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와중에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 모더나 화이자로부터 화이자죠. 2천만 명분 백신이 추가 계약됐다라는 걸 이제 정부가 알렸고요. 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이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내면서 백신은 지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수급되고 있고 우리 목표대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 백신 수급이 어겨진 사례는 없고 3분기가 되면 상당히 좀 풍요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계약고만으로는 9,900만 명분. 이게 이제 회차로 보면은 이제 1억 9,200만 회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량으로만 봐도 지금 전 국민이 맞고도 남을 양이 있는 거죠. 근데 수급에서 지금 집단 면역에 물량이 필요한 양의 거의 3배 가까이 확보가 된 건데 문제는 2분기에 얼만큼 들어올 것이냐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번 보류됐다가 다시 접종은 재개됐지만 30세 미만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지금 따박따박 매주 들어오긴 하는데 매주 수요일에 12만 5천 명분이 들어옵니다. 네. 이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가장 그 정부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모더나 2천만 명분 계약고가 원래 3분기로 약속이 됐다가 2분기로 당겨질 걸로 기대를 했는데 다시 3분기로 밀린 거예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분기로 당긴 것은 지난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스테판 반셀 CEO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자 저희가 2분기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또 이제 시원한 답변을 받아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자 우리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할 수 있으니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자국민이 다 맞을 때까지는 해외로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더나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는 4월 말까지 300만 명분, 그리고 6월 말 2분기 끝까지 1,200만 명, 그리고 이제 10월까지 우리가 목표로 한 3,600만 명을 다 맞춰서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는 아직까지 한 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고,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모더나의 CEO가 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 스탠리 어크라고 하는 이 CEO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더나가 아니라 노바백스의 CEO입니다. 노바백스 CEO가 이제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바백스는 아직은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가장 늦게 개발된 백신이라. 근데 지금 임상 효과가 좋고 이게 장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독감 백신과 똑같이 이제 콜드 체인이 아니어도 보관하고 접종할 수 있고 그리고 효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노바백스는 이 우리나라와 위탁 생산 계약을 하고 이 기술 이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스탠리 어크 CEO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자사 백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찬사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훈훈하게 이제 백신에 대한 협약을 이제 이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선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도 백신을 너무 불안감, 공포감 조성으로 국민을 끌고 가면 우리에게도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 수 있구나. 국민들이 당연히 좋아하지만 않겠구나 하는 것을 좀 자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완급 조절이 돼 갈 것으로 보여져서 네. 자, 정치권에서 이제 백신을 가지고 너무 정치 이슈화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오히려 좀 이제 역풍 또 이제 염증을 낼 수도 있고 정치 혐오감, 피로감으로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네. 건강과 이 국민 생명의 문제는 정치권이 조금 엄중히 다뤄달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네. 분석이 됩니다. 참 정부에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계속 러시아산 이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 정치권에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서 정치적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데 이런 점은 참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주의 이슈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광고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킥보드 잘 타네. 걸어가는데 뭘 잘 타? 킥보드 잘 타네. 멈춰서 있는데? 주차하는데? 인도에서 걸어가야 good. 신호 지켜 멈춰서야 good. 안전한 데 주차해야 good. 걸을 때 곁겨 멈출 때 멈춰야 킥보드 잘 타는 good. 공익광고 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봄철 우리 식탁의 보물이죠. 산나물이 한참 출하가 될 때인데요. 산나물 하면 또 우리 지역 영양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영양 산나물 축제가 열려왔는데 코로나19 탓에 올해도 조금은 다른 방식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알아보죠. 영양축제관광재단 이재희 사무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창 바쁠 때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이 영양 산나물 축제가 전국적으로도 알려져서 이제 뭐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열리나요? 일단 올해 저희 영양군은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 달간 제16회 영양 산나물 축제를 온라인 축제, 현장 축제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네. 사이소 온라인 몰 판매,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프로그램 등 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게 되었고 네. 오프라인으로는 저희 영양 오일 장터에서 산나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열리는 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아예 취소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산나물 재배 농가에도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온오프 행사로 열리면 그래도 좀 한숨 돌렸다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전년도 영양 산나물 축제가 저희가 처음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2005년부터 저희 축제가 시작되었었는데 네. 저희 산나물 농가들의 가장 큰 판로인 게 산나물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결합을 해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아까 간단하게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프라인 네. 행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5일장 함께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리는 거죠? 저희가 다른 오프라인 행사도 저희가 좀 잡았다가 저희 취소가 되었고 지금은 영양 전통시장에서 산나물 장터가 영양 5일장마다 열리고 있고요. 네. 4일, 9일이 들어가는 영양 5일장에서 농가가 직접 채취한 산나물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지에서 직접 따온 싱싱한 산나물을 만날 수 있는 영양 산나물 장터를 저희 5월 19일까지만 운영될 예정이고 저희 이 밖에도 5월 1일, 2일 토, 일요일 양일간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앞 마당에서 개최하는 바로마켓에도 저희 도시민을 대상으로 영양 산나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4일, 9일 이때 원래 5일장이 열릴 때 영양 산나물 축제가 함께 열리는 거고요. 이게 네네. 5월 19일까지 열리는데 이번 주말 1일과 2일에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앞마당에서 바로마켓이라는 네. 행사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도 바로마켓에서. 영양 산나물을 판매합니다. 산나물 축제라고 하면 행사라고 하니까요. 좀 뭔가 그냥 산나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할인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이 되나요? 할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이소몰에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특판전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1시간 동안에 사이소 쇼핑 라이브 접속을 하시면은 네. 저희가 200개에서 400개 정도 한정으로 산나물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싼 구름으로 좀 준비를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 너무 좋은 정보라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요? 내일 오후 2시부터 1시간만 네. 사이소 쇼핑 라이브를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가 곰치 200g, 산마늘 200g, 당귀 100g 이렇게 네. 해서 꾸러미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 가격은 내일 공개를 할 예정인데 일반 산나물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에서 50% 정도 이상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량이 200개 한정이요? 네, 일단 1시간 동안 200개 한정인데 호응이 좋으면은 한 200개 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호응이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50%이 봄철 맞아요. 산나물을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렇죠. 내일 1시부터 그러니까 인터넷에 사이소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서 사이소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아마 거기 링크가 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라이브로. 네. 쇼핑 라이브로 네. 들어오시면 거기에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라이브를 보실 수 있는 건데 보시면서 구매하는 거는 자세히 안내가 돼 있으실 거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사이소 쇼핑몰에서 라이브도 열리고요. 또 다른 온라인 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5월 6일, 7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 유튜브 영양 만점 채널을 통해서 영양 산나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때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게임과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저희 실시간으로 퀴즈를 통해서 저희 산나물도 많이 드리고 다양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소 쇼핑몰에서 특판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고 저희 영양군에서 자란 오수리, 곰치, 두릅, 당귀 등 다양한 산나물을 한 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기간이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봄의 기운 듬뿍 담은 봄나물은 보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정 영양의 산나물은 더 알아주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희 일단 영양군은 안 드셔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 드신 분들은 계속 영양군 산나물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네.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산나물이 서식하기 좋은 여러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토양이 산나물이 서식하기 좋은 갈색 산림토로 산나물과 저희 희귀약초들이 영양군에서 많이 자라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옛날 임금님 설화상에도 올랐던 오소리는 향긋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유의 향이 매력적인 두릅과 엄나무수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으로 찍어 드시거나
나물 반찬으로 드시면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양이 자랑하는 명이나물과 곰치 등은 고기와 함께 쌈으로 드시거나 장아찌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 군침이 막 돌면서 영양 산나물 얼른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나물이 뭐 몸에 좋은 건 모두가 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좋을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고 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 몸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백두대간 끝자락 1월선의 전기를 일단 저희 영양산나물은 듬뿍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예로부터 약초로 저희 많이 여겨졌으며 네. 미네랄, 비타민, 섬유소 등이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연의 보양식이 웰빙 음식으로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으십니다. 산나물이 봄철 산나물이라고 하면 4, 5월에 가장 많이 나오나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4월 초부터 시작해서 5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그러면 가장 네. 몸에 좋은 산나물이 나올 산나물이죠. 때군요. 그래서 영양 산나물 축제가 열리는 거고요. 네. 이미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산나물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소비자가 맛보려면 일단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매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는 사이소몰에 접속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5월 21일까지 신선한 산나물을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다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일, 9일 포함되는 영양 5일 장터에서는 저희 직접 산나물을 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직접 가시거나 사이소 쇼핑몰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들도 기획된 게 있나요? 저희가 다른 큰 행사는 지금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설명이 안 된 게 있다면 저희가 산나물 인플루언서 파티라고 해서 인플루언서 파티요? 네. 네, 저희가 산나물 채취 체험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축소가 돼가지고 저희 인플루언서 분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저희 체험장에 올라가서 영양 산나물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영양 산나물 채취를 해보고 드셔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기존에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산나물 채취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채취 프로그램은 없지만 인플루언서들이 대신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그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온라인으로 많이 온라인으로 보면서 대신 대리 체험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축제 열린 지 한 6일 된 거죠? 네. 어떻게 좀 호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만 열릴 때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아무래도 판매 부분이 오프라인보다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많은 노력 덕분에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그래도 구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5월 21일까지 열리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전해주시죠. 일단 저희 영양군은 올해 산나물 현장 행사를 최소화하고 현장 축제와 온라인 축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규모 현장 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나물 판로 확보와 판매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영양 농업인들과 임업인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양축제관광재단 이재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